자, 이제 비상교과서 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의 제목을 읽어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만 해도 뭘 배웠냐면 점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이 거리라 함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한번 개념 탐구를 잠깐 보겠습니다. 풋살은 5명의 선수로 구성된 두 팀이 겨루는 실내 축구의 일종입니다. 풋살에서 페널티 마크부터 골라인까지 거리가 6m일 때, 페널티 마크가 여기죠. 골라인이 이겁니다. 거리가 6m일 때 오른쪽에 나타내라라는 거는 수직으로 내린 이 수선의 발이 6m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걸 배웠죠. 좌표 평면이라는 것도 배우고 직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좌표 위에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고 여기 점이 있어요. 3, 4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수선으로 내렸을 때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 즉 직선의 방정식과 점을 알 때 얘네 둘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라는 걸 오늘 배울 거라는 거예요. 학습 목표가. 좌표 평면 위의 점, 이 점이요, 이런 점들. 여기로 따지면 얘입니다. 이해되죠? 천천히 할 테니까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물론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과서를 하는 입장에서 한 줄 한 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해시키는 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점 P를 지나지 않는 직선 L입니다. 그럼 여기 그림상으로는 얘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됐나요? 보통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형태로 씁니다. y는으로 안 써놓네요. 그걸 먼저 인지를 하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 이 거리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걸로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니까 y는 어쩌고 저쩌고의 형태가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x축, y축을 그렸을 때 y는 b분의 c 이런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리고 x는도 말고 이런 거 x는 3 이런 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둘 다 0이 아니다 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의 직선으로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죠? 물론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는 거리 구하는 게 되게 쉽죠. 맞죠? 이런 형태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P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그 좌표를 X2, Y2라고 하자. 자, 수선의 발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 있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그림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PH와 직선 L의 기울기는 각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얘네 둘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x2 빼기 x1,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뺍니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당연히 여기서 구하면 되죠.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됐습니다. 자, 근데 두 직선은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을 했네요. 자, 그러면 얘를 변형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잠깐 볼까요? 분모 분자에다가 우선은 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얘를 곱한 것 같네요.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얘를 곱하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반대로 뭐가 되냐면 얘가 될 거란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다 사라지는군요. 곱하기 한 몸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의 최소 공배수인 bx2-x1을 곱하면 얘랑 얘랑 만나서 없어지고 얘랑 얘랑 만나서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a y1 아니 y2 마이너스 y1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쓰고 b 쓰고 x2 마이너스 x1입니다. 마이너스 9는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 양변에다 뭘 곱한 것 같아요? ab분의 1을 이렇게 곱한 거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지금 이러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죠? 이게 어디서 나온 식이라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왜냐? 서로 수직이니까. 왜 수직이냐?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k로 넣으면 자, 는 k라는 거죠. 는 k. 는 k가 뭐냐면 여기 는 k를 넣으세요. 자, 그러면 뭐가 좋냐?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1은 ak가 되고 y2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되니까 bk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갑시다.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는 당연히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되겠네요. 맞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봤어요. 근데 아까 x2-x1은 ak라고 놓고 y2-y1은 bk라고 놓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ak 집어넣고 여기다 bk를 집어넣으면 계산 과정이 한번 생략됐으니까 한번 써주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준식은 뭐 한 거예요? 이 k제곱으로 묶은 겁니다. 얘로. 자, 그리고 절대값 이렇게 어떤 거의 제곱은요. 절대값으로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k제곱이 절대값 k로 나오고 얘는 못 나옵니다. 이렇게 있겠죠. 자, 2번까지 완료를 했네요. 이때 한편 점 x2, y2는 L 위에 점이죠. 즉 여기 위에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했네요. 지금. 네, 뭐 이해됩니다. 자, 그리고 1의 식에 1의 이걸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네요. 지금 x2, 이 1의 식이 뭔지를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의 식은 이거죠. 지금 얘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다 k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x2가 있죠. x2는 x1을 이항하면 ak 이렇게 되고요. y2, y1 이항하면 bk 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가 대입을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k에 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k가 주인공이에요. 아무튼 전개를 해보면 ax1, a제곱 k, by1, b제곱 k가 돼요. 그리고 여기 c가 되죠. 나에게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k가 나는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돼요. 자,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입니다. 자, k로 나누면은 얘로 나누는 거죠.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마이너스 묶었네요. ax1, by1, c입니다. 아하, 마이너스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3을 2번에 대입을 하래요. 지금 여기 나온 이 k 값 있죠.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맞죠? 대입을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 k 자리에다가 절대값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x1 by1 c죠. 여기에 루트 ab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요 루트 a제곱 b제곱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제곱을 한 거죠. 그래서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이거가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는 절대값을 만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서 갑자기 b가 0이래요. 그러면 그 직선의 이름은 뭐냐면 x는이 됩니다. 그럼 너무나 직관적이고 쉬워요. 왜 직관적이고 쉽냐면요. 이 길이라는 건요. 여기 있는 x좌표 x1 큰 거에서 여기 있는 x좌표 작은 걸 빼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a분의 c거든요. 그래서 x1에서 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네요.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항상 양수로 뽑아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3번도 너무나 직관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볼까요? y는 3이에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 4,7이에요. 그럼 이 길이 얼마냐? 너무 쉽죠. y좌표 7, y좌표 3이니까 빼니까 4가 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공식만 외우면 되냐면
너무나 중요한 공식이 탄생했습니다. 얘는 수능 때까지 항상 잘 써먹는 그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내야 됩니다. 어떤 직선이 있고요. 근데 이 직선의 형태는 일반형으로 써야지만 우리가 잘 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거리를 구하는 건데요. 자, 이 d는요. 루트를 쓰시고 잘 보세요. 루트 쓰시고요. x의 개수를 제곱한 다음에 더합니다. 너무 쉬워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 점 있죠. 이 점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세요. 그런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정답입니다. 그럼 절대값을 왜 씌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길이니까요. 길이니까 양수로 나와야 돼서 그런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원점인데 갑자기 공식이 간단해졌어요 라는 거죠. 원점이라는 건 0,0이에요. 자, 그럼 써볼게요. 공식을. 루트 쓰시고 여기 있는 개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해요. 여기다가 x에다 0, y에다 0을 대입하니까 c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탄생하는데 얘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공식에다 넣으면 이게 나오니까요. 자,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이 개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분자 쓰면 끝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죠, 공식이. 얘는 루트 17이고요. 여기는 12 빼기 2 더하기 7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17분의 절대값 17이잖아요. 그럼 루트 17이죠. 왜냐하면 얘는 17인데 17이라는 건 루트 17이 두 개 있는 거니까 하나는 약분한 거죠. 자, 그럼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3, 4에다 별표 치세요. 보통 3, 4가 많이 나와요. 왜 3, 4가 많이 나와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면 루트 잘 봐요.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끝이에요. 6, 12,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얘가 25거든요. 그래서 3, 4가 많이 나와요. 루트 25는 5죠. 자, 그 다음에 18, 15가 되죠. 절대값 15는 그냥 15와 같으니까 3입니다. 맞죠? 선생님 답지를 안 펴놓고 하고 있네요. 답지 좀 잠깐만 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네, 그 다음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원점입니다. 0,0이에요. 자, d라고 쓰면 돼요. 자, 얘의 제곱은 얼마예요? 3이고 얘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빵 집어넣으면 8이죠. 루트 4분의 8이니까 2분의 8, 즉 4가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과는 평행하고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면 기울기와 점 하나를 알면 돼요. 아니면 두 점을 알면 돼요. 자, 근데 나한테 준 건 뭐냐면 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준 거나 다름없어요. 기울기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평행이라는 게 뭐죠? 평행이라는 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가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y는 3분의 4x 3분의 5란 말이죠. 아, 기울기는 3분의 4라고 준 거구나. 자, 그럼 점을 안 줬는데 점을 어떻게 구하지? 원점에서 거리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자, 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y는 3분의 4x 쓰고 y절편은 아직 모르니까 b라고 잠깐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요. 당연히 공식을 써야 되고 공식을 쓰려면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요. 선생님 일반형이 뭔데요?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우선 3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쪽으로 다 몰아줍니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 얘를 이쪽으로 몰아준 겁니다. 얘가 일반형이에요. 자, 그리고 원점이 0,0이죠. d 써봅시다. d라는 건 뭐예요? 얘랑 얘의 제곱의 합입니다. 또 나왔네요. 3, 4, 16하고 9니까 루트 25고 빵빵 집어넣으면 3b만 남네요. 이게 3이 나와야 된대요. 그럼 절대값 3b라는 녀석은 얘가 5거든요. 곱하면 15예요. 자, 절대값 푸는 방법이 뭐예요? 3b가 15이거나 3b가 마이너스 15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답을 이렇게 썼네요. 그냥 3b 자리를 15라고 하든 마이너스 15라고 하든 둘 중 하나로 써주면 된대요. 우린 3b 값으로 여기다 넣고 그냥 끝낸 거 같네요. 문제를. 알겠죠? 자, 그럼 실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풀까요? 자, 수직이면은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해줄게요. 자, 수직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개념이 뭐였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또 다른 개념은 얘 기울기의 역수의 부호반대입니다.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니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얘 역수의 부호반대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 그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쓸게요. 뭐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위의 문제나. 근데 이렇게 써서는 거리 공식을 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일반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배를 합니다. 두 배를. 이렇게 두 배를 하면 이렇게 되고 x-2y 플러스 2b는 0이다 라고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3,1 있죠. 3,1과에 이제 거리를 써서 그게 루트 5다로 문제를 끝낼 겁니다. 자, 앞에 거의 제곱, 1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4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점을 대입을 합니다. 여기 3이고, 마이너스 2고, 여기 2b입니다. 그게 루트 5가 나와야 된대요. 자, 얘도 루트 5니까 이렇게 곱하면 루트 5죠. 그러면 절대값 1 플러스 2b가 5가 돼야 돼요. 즉, 1 플러스 2b는 5여도 되고요. 1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여도 되죠. 따라서 2b는 4여도 되고 2b는 마이너스 6여도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여기 얘로 쓰래요. 그냥 표준형으로 쓰지 말고. x-2y고 2b 값이 4니까 여기 더하기 4는 0 이렇게 써도 되고 x-2y 쓰고 여기 2b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써 넣어줄래? 라는 거죠. 맞죠? 더하기 4와 빼기 6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 확인했고요. 자,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지역의 다문화 지원센터의 건립 안내도이다. 체육관은 학교에서 서쪽으로 2km.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원점 0,0을 세팅하고 문제를 풀면은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이런 말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여기도 서쪽으로 5km 떨어진 점에 세워질 다문화센터 지원센터와 얘구나. 그리고 이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지금 구하라는 건 얘죠, 얘.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를 뭘 알아야 되냐면 얘의 직방을 알아야 돼요. 직방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0,0이라고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5,0이고 얘는 0,-4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입니다. 다 이해되나요? 얘가 0,0 x축, y축일 때 이 점들을 다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이 문제의 풀이 방법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두 점을 알든 기울기를 알든 하나는 알아야 돼요.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 좋겠죠. 기울기라는 건 얘들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x가 지금 2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얼만큼 증가했어요? 4만큼 증가했죠. 선생님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두 점을 x좌표끼리 뺀 걸 분모, y좌표끼리 뺀 거를 분자입니다. 기울기는 그래서 0 빼기 마이너스 2, 0 빼기 마이너스 4니까 2입니다. 2. 기울기는 2입니다. 자, 한 점은 당연히 0,0이 좋겠죠. 다른 점보다 간단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써요? y는 2x, y절편이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형태를 공식을 쓸 때는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는 형태는 뭐예요? 일반형입니다. 2x-y는 0의 형태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거리 d를 보겠습니다. 자, x 개수의 제곱, y 개수의 제곱이니까 5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와 0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0이겠죠. 얘는 그래서 루트 5분의 10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되냐? 2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두 학생의 생각입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말하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크나큰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y절편 길이 빼가지고 이 길이가 4니까 거리는 4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에요. 거리라는 건 뭐였죠? 어떤 한 점에서 이 한 점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거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y절편 사이, 그렇죠. 이 친구가 저는 이거 안 봤습니다. 채경이가 바로 틀린 말을 하네요. 자, 나연이는 어떤 말을 했는지 볼까요? 직선 y는 x 플러스 3 위에 한 점. 이런 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필기 한번 해볼까요? 특이점을 웬만하면 y절편으로 하세요. 이건 그냥 선생님의 노하우입니다. 특이점은 y절편으로 하세요. 여기 위에 한 점과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자는 거죠. 선생님 y절편으로 하자고 했죠. 이 y절편 얼마예요? 0,3이죠. 그리고 이 직선을 일반적인 형태로 쓰면은 다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형태 있죠. 이렇게 얘와 얘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겁니다. 지금 쓰면은 이제 몇 번 해서 익숙해졌을 거예요. 여기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해서 더합니다. 자, 그다음에 0과 3을 넣습니다. 0과 3을 넣고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자, 그럼 루트 2분의 4가 되고 2 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나연이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채경이는 되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아닙니다. 두 직선 사이에. 자, 그럼 중단원 학습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배운 게 딱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뭐뭐 배웠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x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고 y좌표끼리 뺀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다.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뭐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의 거리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쓴 다음에 루트 씌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내분점 공식도 마찬가지로 비례식이죠. 비례식 뭐였죠? 이 거리,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해서 m 대 n 내항의 곱은 뇌항의 곱과 같다를 하면은 내분점 공식이 나오는데 내분점 공식은 되게 간단했었죠. 얘네들이 더한 걸 분모 그리고 대각선끼리 곱해서 더한 거를 분자에다 쓰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직선의 평행과 수직에 대해서 배웠는데 평행은 뭐였어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고 했고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건 서로가 역수의 부반대의 관계가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배운 건데요. 뭘 배웠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배웠습니다. 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직선은 항상 어떤 형태로 써주는 게 좋다? 일반형으로 써주는 게 좋다. 자, 그때 공식이 뭐냐? x의 개수, y의 개수를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 씌워서 분모에다 놓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한 값의 절대값만 씌워서 분자에다 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한 4번까지만 좀 해볼까요? 12번까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못하면 4번까지만이라도 하겠습니다. 자, 두 점이 있어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쵸? 이게 나오죠. 주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1번을 풀려면 A, B를이에요. 그럼 A를 먼저 쓰고 B를 나중에 써야 돼요. 2대 1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냐면요. 잘 봐요. 얘네들이 더한 걸 분모에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대각선끼리 곱합니다. 얘는 8이고 얘는 마이너스 2죠. 대각선끼리 곱합니다. 16이고 얘는 5죠. 따라서 3분의 6이고 3분의 21이니까 정답은 2,7이 됩니다. 자리가 없는 관계로 지우고 다시 풀게요. 못 쓴 친구들은 일시 정지 버튼 누르고 쓰면 돼요. 자, 이번엔 BA를입니다. A, B를이 아니고 BA를이니까 순서를 꼭 지켜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3분의 3분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 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0,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분자가 0이니까 0입니다. 얘는 18이니까 6이네요. 그래서 0,6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선을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기울기와 직선이 기울기가 되게 중요하죠. 기울기와 점. 공식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3 쓰고요. 얘는 이렇게 부호 반대로 쓰고 여기 있는 y좌표는 여기다 쓰라고 했었죠. 그대로. 그래서 y는 3x 플러스 3 플러스 4. 그래서 y는 3x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우선은 두 점을 알 때 항상 중요한 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는 x좌표끼리 빼고 y좌표끼리 빼면 됩니다. 그래서 2가 되죠. 그래서 y는 2 쓰고 가로 열고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하세요. 예로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따라서 2x 플러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직선과 평행한 건 뭐예요? 기울기가 같다죠. 그럼 기울기를 줬네요. 2라고 준 거고 점은 얘를 지나요. 이렇게 되죠. 2 쓰고 가로 열고 x 빼기 3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좌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2x-5가 되겠습니다. 얘와 수직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수직은 개념이 뭐였냐면요. 우선은 표준형으로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얘 기울기가 4분의 1이요. 그러면 얘 뭐라고요? 수직은 역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죠. 따라서 기울기를 줬어요. 마이너스 4라고. 그럼 얘를 쓸 거예요.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아, 너무나 좋게 표준형으로 되어 있어요. d는 이렇게 되고 얘의 제곱이 얼마죠? 25 마이너스 12의 제곱은 143입니다. 좀 빠르면은 외워야 돼요. 12의 제곱은 144, 5의 제곱은 25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되게 간단했었어요. 뭐냐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15 마이너스 플러스 12 마이너스 1입니다. 루트 169가 맞고요. 여기는 15, 10이니까 27. 그럼 루트 26이 맞죠. 13분의 루트라는 절대값 26. 2가 정답이죠. 왜냐하면 절대값 26은 26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조금 애매하네요. 네, 이 두 개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